리플리의 사망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미래, 에이리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다시금 되살아나버린 이야기, 에이리언 4입니다. 영화 전체로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모든 편에 걸쳐 감독이 바뀌었던 것처럼 4편도 장 피에르 주네로 변경됐습니다. 장 피에르 주네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으로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연출하며 판타지 장르의 길을 걷고 있었기에 변화가 필요한 시리즈에 어울린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결과 프랑스 출신의 스태프들과 함께 일했던 배우들을 데려왔고 이야기 역시 본인의 스타일로 채워갔는데, 특히나 3편에서 리플리가 사망했다는 설정을 반영해 그녀를 다시 부활시키며 적대적인 기존 설정과는 다른 에이리언 친화적인 몽환의 인물을 제시할 수 있어 복합적인 캐릭터성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리플리가 배양되는 실험실, 그녀의 나레이션을 들을 수 있는데 My mommy always said there were no monsters, no real ones. 이 말은 식민지의 유일한 생존자 뉴트의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My mommy always said there were no monsters, no real ones. 괴물, 즉 에이리언은 존재한다는 것. But there are. But there are. 리플리를 복제해 에이리언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이내 그녀의 폐기를 저지하려는 과학자들에게 한마디 하는 페레즈 함장. Ellen Ripley died trying to wipe this species out.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she succeeded. 앞서 3편에서는 리플리가 퀸 에이리언을 품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DNA로 아주 힘겹게 실험에 성공했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에 Why does it have memories? 추후 발생할 문제를 고려했던 것이죠. 그렇게 성장한 어느 에이리언을 바라보는 사람들, 일반적인 제노모프와 다르게 뒤로 뻗어가는 머리는 이 에이리언이 퀸임을 알려줍니다. 해당 촬영을 위해 2편에서 사용했던 퀸의 모형을 다시 찾아와 넣었다고 합니다. 괜한 자신감을 비치는 램 박사. It's United Systems military, not some greedy corporation. 이를 비웃듯 답하는 리플리의 말은 Well, it won't make any difference. 해병대가 있으니 안전해졌다고 안심시키려는 리플리에게 반박하는 뉴트의 말과 같습니다. It won't make any difference. 한편 화물을 들고 아우리가호로 향하는 베티오 승무원들, 이때 크리스티의 손에 인상적인 권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트래비스 비클의 총을 참고한 것입니다. They were more or less inspired by Robert De Niro's wonderful Taxi Driver shootout. 아우리가호에 진입하기 위해 승인 코드를 말하는 엘진. I'll give you my authorization code. It's EATME. 이 낱말을 문장으로 만들면 eat me, 자신을 먹어달란 뜻이 되니 에이리언의 주둥이 앞에 자신을 밀어넣는 행동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우리가호에는 여느 함선이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존재하는데요. I am Father. Father? 파더는 앞서 노스트로모호의 인공지능 마더와 상응하는 명칭이자 신을 자처하는 인간의 오만한 모습을 투영하는 명칭입니다. 파더는 아버지를 말하지만 넓게 보면 신부님,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리가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완벽한 유기체라고 일컫는 제노모프에다가 인간의 복제, 나아가 이종교회에 대한 설정까지 다뤄지기에 신을 아래로 두고 명령하는 입장에 위치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화물을 가져다주고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베티오 승무원들, 이때 농구를 하던 리플리와 조우하며 갈등이 발생합니다. 엔솔로지 시리즈에 나왔던 코피 장면을 가져옴과 동시에 4편에서도 특별한 설정을 넣음으로써 리플리의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수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 장면, 한 번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지만 코멘터리에 따르면 6번의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I think it's worth the thick stakes. 조나 역의 론 펄먼이 순간 감정을 깨버리고 진짜 리액션을 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죠. Holy shit! It went in! I broke character. 리플리에게 몰래 접근하는 승무원 콜, 그녀의 정체를 아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Ellen Ripley died 200 years ago. 이로써 본편의 시간적 배경이 3편보다 200년이 지난 미래라는 것을, 또 그로 인한 실험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언급 뒤로 진보된 기술이라든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면이 없어 크게 체감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죠. 제노모프의 탈출이 시작되고 이내 쑥대바토로 변해버린 아우리가호, 베티오 승무원들은 마침 근처에 있던 리플리와 함께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리플리가 들어간 곳은 자신과 같은 복제 실험체들이 격리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팔에 8번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던 이유였죠. 그리고 7번째 복제 실험체는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발견되는데 이는 침대 밑에 몸을 놓고 얼굴만 내밀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됐을 실험을 아주 불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베티오로 돌아가기 위해 포로로 잡았던 디스테파노와도 협력하는 승무원들, 이내 물로 가득 찬 주방을 지나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We have to go through the kitchen, maybe 90 feet.
이는 실제 크기의 세트장을 만들고 물속에 넣은 것인데요. 많은 컷을 촬영해야 했기에 잠수부를 가까이 두고 호흡기를 받아가며 힘겹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이 유난히 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필터나 보정을 한 것이 아닌 쓰레기를 띄우고 우유를 푼 것입니다. 덕분에 조명의 활용도를 높여 물의 질감을 담을 수 있었죠. 해당 장면에서는 제노모프가 쫓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이 장면을 위해 연기자에게 슈트를 입히고 물에 들어가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유려한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줄을 묶고 당기는 과정을 거쳤지만 원활한 표현을 위해 CG로 대체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죠. 렌 박사의 배신으로 총에 맞고 물에 떨어져 버린 콜. 이내 결정적인 순간 멀끔한 모습으로 다시금 등장하니 그녀의 정체가 합성인간으로 밝혀집니다. 앞선 시리즈처럼 하얀색 인공혈액을 통해 이 점을 확인시켜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실제 몸은 뒤로 쭉 빼고 그 위에 특수 제작된 슈트를 덧대 구멍난 신체를 묘사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동 조치로 지구로 귀환하게 된 아우리가 호. Any serious problem and the ship autopilots back to home base. 합성인간 콜을 설득해 에이리언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함선의 폭발을 부탁하지만 에너지 부족으로 항로 변경이 최선이라는 걸 알자 위치를 조정하는데 Ground level recalibrated. 그 결과 함선이 떨어진 곳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지만 프랑스라고 합니다. Where is that supposed to be, Pete? With this was Paris. 이에 확장판에서는 폐허가 된 파리의 모습을 다루죠. 영상 초반부에서 말한 것처럼 감독을 포함한 많은 제작진이 프랑스 사람이었기에 할리우드에서 쉽게 다뤄지는 자유의 여신상 대신 새로운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복제된 리플리에 의해 생성된 퀸이었기에 인간의 번식 방법을 가져오면서 새로운 개체가 탄생합니다. 이 에이리언을 뉴본이라고 부르는데요. 훨씬 더 포악하고 강력하지만 리플리에게만큼은 모정을 느끼는 관계를 가집니다. 실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뉴본은 실제 촬영을 위해 제작했으며 지난날 사람이 슈트를 입고 연기했던 모든 에이리언들과 달리 뉴본은 다리가 너무 가늘게 디자인돼 기계로 대체됐습니다. 리플리의 피를 활용해 우주선에 구멍을 내자 엄청난 기압차에 의해 빨려 들어가는 뉴본. 기계로 만들었던 만큼 이 모습 역시도 실제로 구현했는데요. 타이밍에 맞춰 외피를 잡아당긴 뒤 골격을 부서뜨리며 CG를 최소화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우연히 TV로 봤었는데 이 뉴본의 모습이 꿈에 나올 정도로 잊혀지지 않아 이러한 분위기의 영화를 한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필 딱 뉴본이 나오기 전부터 보느라 이런 장면이 나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어쨌거나 엔솔로지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에이리언 시리즈는 많은 미래를 건너온 만큼 1편을 제작했던 리들리 스콧을 따라 과거로 향하게 되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5편 프로메테우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